내 자녀의 일상이 그리고 인생 전체에 나쁜 친구를 만나면 손절해야 합니다. 손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역 김성권 교수입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들은요, 친구의 개념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를 강조했습니다. 친구 관계나 친구 간의 사랑, 우애는요, 노노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노노에서 친구는 두 번째 문장부터 등장하는데요.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은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자녀가 만나는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친구의 이름은 아세요? 왜 우리 친구가 그 친구와 어울리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그 친구 때문에 우리 자녀가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물론 다 큰 성인 자녀들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참 어렵고, 지금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이런 친구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영교시 부모역에서는 자녀가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서는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만나는 친구는 함께 사는 부모나 형제 자매보다 더 끈끈한 관계 형성을 합니다. 사춘기에 만나는 친구들과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자녀에게 친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성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옥스퍼드 대학교 로빈 덤바 교수의 책 프렌즈에 따르면, 실제로 내 자아까지 접근하는 친구는 평생에 걸쳐 겨우 1.5명이라고 합니다. 로빈 덤바 교수의 우정의 원을 보면 얼굴만 아는 사람이 5,000명, 이름을 아는 사람은 1,500명, 지인은 500명, 이 중에서 친구는 150명, 또 이 중에서 좋은 친구는 50명, 친한 친구는 15명, 덜 친한 친구는 5명이 고작이라는 겁니다. 내 자아까지 이해하고 접근하는 친구는 1.5명으로 채 2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친구나 친한 친구, 절친인 친구는 내 인생에 5명만 있어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친구를 맺는 과정이 어렵고, 현재 친구 사이라고 해도 관계적 갈등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아주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죠. 나는 긍정적인 나의 에너지를 쏟았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내 자녀의 일상이 그리고 인생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친구는 자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자녀 일상의 스트레스는 물론 사회적인 신뢰 자산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유형의 친구와 우리 자녀가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손절해야 합니다. 첫째, 이기적인 친구입니다. 평소에 잘난 척을 하는 친구입니다. 사실 잘남과 잘난 척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는 친구는 내 자녀에게 불쾌감은 물론 나쁜 감정만 준다는 겁니다. 잘나지도 않은 그 잘난 척을 내 자녀가 언제까지 들어줘야 합니까? 우리 자녀가 잘난 척하는 아이의 부모도 아니고 무척이나 힘들 겁니다. 바로 손절해야 합니다. 둘째, 늘 받기만 하는 친구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언제나 얻어먹기만 하는 친구가 항상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다 쳐도 매번 밥값을 지불하는 우리 자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겁니다. 학교 수행평가 중에 팀 과제가 있는데 아무 역할도 맡지 않고 이름만 올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친구를 가장한 모두 근성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쉽게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손절해야 합니다. 셋째, 내 자녀가 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친구입니다. 친구보다는 자신이 돋보여야 하는데, 이런 친구는 자신보다 내 자녀가 돋보이는 걸 참지 못합니다. 항상 내 자녀의 의지를 꺾고 네가 그걸 한다고 되겠냐? 뭐 이런 반응을 항상 한다는 거죠. 바로 손절해야 합니다. 넷째, 쉽게 화내고 욕하는 친구입니다. 학창시절 사용하는 언어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언어 사용이 중요한데요. 평소에 쓰는 말의 80% 이상이 욕설에 가깝다면 이런 친구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성향이 깊게 바뀐 친구일 확률이 높습니다. 말과 행동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신뢰입니다. 굳이 우리 자녀가 이런 성향의 친구를 만나 욕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손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입니다. 하는 게 바빠서 연락이 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면 절대로 받지 마세요. 카톡이 오면 그냥 차단하세요. 없는 시간을 내서 찾아오는 친구를 만나야지. 자신의 목적이 있고 자신의 시간이 남아서 오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바로 손절해야 합니다. 오늘 영교시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함께 한다. 윌리엄 섹스피어. 친구는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다. 존 디엔. 친구는 마음이 하나인 두 개의 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진정한 친구는 내 약점을 받아들여 준다. 토마스 플러.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플라톤. 위대한 철학자들은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났다면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다루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계속해서 배려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 갈등을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친구와의 우정은 더 끈끈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